특성, 그 다음에 용도 다양성. 보통 여기서 거의 답을 만들거든요. 또 실제 시험문제 이걸 보통 내게 돼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 뭡니까 감정평가 시험에서 보니까 병합 저기 뭡니까 위치 가변성, 위치 가변성이 있어요. 이게 원래 위치 가변성 3개 있거든. 위치 가변성 위치는 변한다 이게 아니고 위치 그 땅에 이 땅 자체 어떤 이용 형태 바뀐다는 거예요. 가격이나 이용 형태 바뀐다 이게 위치 가변성이에요. 근데 원인 자체가 사회적 현상, 경제 현상, 행정 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 가변성, 경제적 위치 가변성, 행정적 위치 가변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예가 저게 포함되고 이걸 작년에 저기 원래 시험 냈더라고 평가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어차피 출제한 분은 중개사 문제 똑같이 출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받겠지 기출 문제를 쭉 보니까 이걸 계속 생각해보세요. 이걸 27번 시험 냈다 생각해봐 중개사에서. 먹을 거 다 먹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택도 안 되는 뭐 이런 쪽의 시험을 또 내놨더라 보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출제는 분은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카메라 있지? 하여튼 이게 없는 사람 같아. 뭐 들어도 상관없어. 아니 아무리 있죠 시험을 똑같은 애더라도 중요한 걸 계속 내야 되지 이런 건 사이드에 사이드 진짜.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문제를 내게 문제지 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 말 아닙니까? 우리 1차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이런 게 1차 과목이거든요. 1차 과목이 이제 우리가 계룡과 민법이잖아요. 원래 그 출제 표면이 않습니다. 기본적인 소양이 있냐? 소양을 길러줄 목적으로. 기본 소양은 뭐야? 소양을 길러줄 목적은 중요한 게 뭐냐? 길러줄 목적이지. 엉뚱한 이거 낼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장난치는데 혹시 모르니까 물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 드리는데 이런 것까지는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근데 지금 가장 기본은 뭐 있습니까? 그래도 앞에 있는 이건 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이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사이드 과목에서 한 번 더 본다면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부동산 특성 무조건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건 무조건 내 걸 가져가셔야 돼. 어쨌든. 그래서 이건 확정되어 있는 문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밑에 내용까지 공부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제 사회적 위치 저기 위치 가변성까지. 자. 자, 그러면요, 이제 제일 먼저 볼게. 첫 번째, 열어보셨나죠? 부동성이란 말은 자꾸 생각하셔야 돼. 얘는 항상 부동산 특성은 일반 재화인 분필과 서로 비교해야 된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요. 그래서 분필은 이동할 수 있지만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으니까 요 말 대신에 부동성 같은 말이 위치의 고정성 같은 말이에요. 실제 우리 이제 이 부동성이 일본식 용어인데 실제 있죠. 외국의 다른 책 보면 좀 위치의 고정성을 굉장히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보통 자꾸 보니까 부동성보다 위치 고정성을 많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이런 용어 같다는 용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거와 서로 관련된 특성이 꽤 많지만 어쨌든 키워드는 이거죠. 자, 비록 책에 꽤 있지만요. 핵심 아시면 돼. 앞으로 시장이란 말과 무조건 국지, 지역, 부분, 하위 이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부동성이다. 그죠?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물론 여기 시장이란 말이 꽤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여러분 굳이 부동산 시장 구체니 추상에 보지 말고
뒷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란 말 뜻이 아닙니까? 자, 남대문 시장 어디 있습니까? 남대문 있지, 그지? 구체적 장소 지정돼 있지. 이 구체적이야. 여기 있는 창원의 중앙시장 가면 구체적 장소가 있어, 분명히. 그죠? 이런 게 추상적이 구체적이고, 거꾸로 우리 노동시장, 금융시장 어디 있습니까? 좀 막연한 거지. 그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추상적이야.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으로서 이건 막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 추상적입니다. 또한 야치 창원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창원에 있지. 이 구체적 장소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부동산 시장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추상적과 구체적이 있는데, 자, 요때 여기서 이제 뭐라는가 하면요, 요거 연결시키지 말고 요게 왜 이게 부동산 가치로 관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말을 좀 기억하시라고. 이제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자체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분필은요, 다시 할게요. 분필은요, 사면 들고 올 수 있지. 그러니까 분필 가격, 이 분필 자체란 말이야. 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그럼 땅을 사면 땅 들고 옵니까? 뭐 들고 와? 문서, 권리증? 네.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어요? 왜 권리증 들고 옵니까? 땅이. 분필은 이동할 수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분필 자체를 들어오겠지만, 이 말은 분필 자체가 화폐 가치가 있지만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익에 대한 대가가 부동산 가격이랍니다. 그래서 절대 나오거든. 권리와 이익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따라서 이 말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요 말 나온 순간 무슨 성? 거기 가야 돼. 이제는 요게 뭐냐? 권리와 이익은 눈에 보이는 거요? 안 보이잖아. 요게 추상적.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치로 관련된다. 추상적이 관련돼 있지만 굳이 그 기억하지 말고 요걸 따로 떼보라고. 자, 연결시키지만 굳이 연결할 필요 없어. 다만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자체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권리와 이익에 대한 대가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니다. 지역적, 국지적 부분, 하위 반대가 뭐냐? 전국, 일반, 보편이라고. 잘 알지만, 자, 우리 항상 분필과 서로 비교합니다. 자, 분필은 여기 창원에 있는 분필 한 개 가격이나 서울의 가격 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 같은 거지. 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땅도 있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창원과 저기 있는 서울 강남 땅 차이 있을까? 없을 거 아니야.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항상 부동산 가격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적 시장 성격에 따라간다 해서 지역적 같은 말, 국지적 같은 말, 부분, 하위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하여간 이런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부동성. 그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두 번째. 위치나 입지와 관련된 말은 전부 다 부동성입니다. 위치나 입지. 입지요. 자,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볼래요? 현재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 도로가 내 땅이 A 땅과 B 땅이 있으면요, 내가 현재 상가 건물 지어준다면 A 땅에 건물 짓겠으면 B에 짓겠습니까? A죠. 만약에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굳이 그 말 쓸 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죠. 그 땅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A가 B보다 입지가 위치가 훨씬 더 선호되어진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위치 또는 입지란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부동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임장활동과 정보활동. 자, 정보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장이란 말이 보니까 이게 현장 답사죠. 현답사. 그죠?
그래서 자, 우리 현장 답사 같은 임장 활동입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이 말 아닙니까? 분필은 내가 들고 와서 볼 수 있지만 땅을 살 때 땅이 날 찾아오지 않고 내가 직접 가죠. 그게 현장 답사 아닙니까? 그죠? 왜 현장 가냐? 땅이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그죠? 따라서 왜 여기 있는 현장 답사냐 보니까 내 땅만 보지 않고 주변적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경사도가 있냐 없냐 또 나한테 어떤 손해 줄 거, 이익 줄 게 뭐가 있을까? 현장 가서 그 지역의 환경 등을 파악할 목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보활동도 결국은 부동산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조심할 건 얘는 뭐 있습니까? 절대 주변 지역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관수로 관련되어 있지만 예, 반대로 뭐 있습니까? 개별 분석과는 관계없어요. 뒤에서 알지만 개별 분석은 개별 쓴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문구와 그래서 하여간 반드시 예, 부동성서로 관련된 것은 지역 분석 관련되어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요. 뭐 이건 뭐 금방 알겠다죠. 동산과 부동산 구별 기준은 뭐죠? 움직일 수 있다 없다가 차이입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부동산 것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개 더 적으면요. 우리 주로 장난칠 게 이걸 장난칩니다. 외부 효과와 서로 관련된 말도 반드시 부동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뒤에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만 딱 기억하시라고. 다른 것보다도. 외부 효과가 뭔지 알죠? 그죠? 자, 내 땅 옆에 뭐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면 내 땅값 떨어지지. 근데 이 분필은요. 주거적 있던 상업지도 각차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땅은 반드시 이동할 수 없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외부 환경에 영향받는데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부동성 관련된 말은 요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뭐 더 이상 다른 거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예, 거기 있는 부정성요. 자, 얘는 뭐 인간들은 땅을 절대 만들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면적이 한정돼 있다 해서 면적의 뭡니까? 유한성. 이렇게 쓰는데요. 자,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거기 있는 하살표 있죠?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돼. 우리 분필은 노동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면 생산량이 더 많아지죠. 그죠? 근데 생산이 뭐 있습니까? 이 토지라는 것은 절대 증가되지 않는다.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부정식만큼은 답을 보니까요. 좀 야비하지만 안에 있는 글자를 반대로 장난쳐.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나겠죠. 틀린 말로 하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그 생산이 가능하다 장난치겠지. 표현상에 틀린 말을 쓴다면은. 이건 반대인 항상 장난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먼저 아시고요. 두 번째 실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척이란지 매립지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런 여러 장난치게 되죠. 간척이나 매립지는 과연 부정성에 대한 예외가 될 것인가? 두 번째,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가 될 것인가?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물리적 공급행위일 것인가? 공급행위. 자, 일단 이런 것까지 좀 연결하셔야 돼.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걸 이용, 이행. 전환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걸 경제적 공급 행위냐? 자, 일단 요거까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미 이제 물리적 공급과 경제 공급을 먼저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이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간단한 거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란 것은 과연 육지만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바다도 포함될 것인가 하는 거요. 당연히 이 바다 포함되는 거죠. 국토란 것은. 그럼 이런 거 아닙니까?
요 지역을 간척을 해서 매립했으면요. 관이 이게 국토 면적의 증가 행위냐 묻는 거요. 참 따져보자고요. 과거에는 이 지역이 분명히 바다였어. 그죠? 지금 흙을 좀 더 얹어서 지금 이 땅은 뭐 농지 등을 쓰고 있거든요. 택지로서. 그러면 옛날에 분명히 바다 밑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바다로 이용되고 있는 땅을 지금 뭐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농지로 전환되는 것 뿐이지, 땅 면적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대 이건 부정성에 대한 예외도 아니고,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도 아니고, 물리적 공급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 있습니까? 이 바다로 이용되고 있는 땅을 현재 농지로 이용을 전환시킨 것 뿐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용 또는 이행전을 보고 이런 걸 뭐랍니까? 경제 공급 행위다 라고 본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 여기까지 보시지만 좀 더 끌고 가면 이까지 끌고 지문을 끌고 올 수 있어요. 문제에서. 자, 이 지문 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문제에서. 토지는 전체 측면, 그러니까 전체 토지 측면입니다. 전체 측면에서는 는 토지가 뭐 있습니까? 증가됩니까? 이런 게 다른 말, 이 말 같은 말은 이게 물리 공급이에요, 이게. 그러나 반대급부로 용도적 측면이 있습니다. 용도 측면. 측면에서는 토지가 뭐 있습니까?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장난친다고. 이거 할 수 있죠. 우리 자 보세요. 창원시 전체 땅은 절대 증가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창원시 외곽 가보니까요. 요만큼은 농지, 요만큼은 현재 주거로 쓰고 있어. 만약에. 근데 점점 창원시 인구 등이 유입되면요. 주택이 부족하죠. 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농지 있는 땅을 이렇게 주거로 전용시키지. 그죠? 그럼 결국은 주거용 측면에서는 땅이 증가된 거 아니에요? 농지는 감소한 거지.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공급이 이게. 그래서 경제 공급은 특정한 용도 측면에서 그 땅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어요? 요까지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부터 끌고 가볼게. 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건 이제 이미 제가 1월달, 2월달 공부했던 걸 결국 점수를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때 보니까 토지 부정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딱 나왔을 때 물리적 공급을 해결할 수 있어? 뭐다 주죠? 물리적 공급은 해결할 수 없고 단지 무슨 공급만? 경제적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넘어가셔야 돼. 여기까지는 끌고 가셔야 돼. 문제 풀 때. 여기까지 가셔야만 결국 완성된 한 문장이 된다고. 이건 어떻게 이제 시험 내도 무조건 답을 맞추셔야 되겠어. 모든 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때 물리적 공급은 무슨 측면이지? 사람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공급 무슨 곡선? 절대 인간이 땅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걸 보통 뭐라 하냐? 수직 곡선 또는 뭐가 됩니까? 완전 비탄력이다. 아까 제가 경제 공급은 용도를 변경시켜 버렸지. 그죠? 따라 경제 공급 뭐 있어? 용도 등을 변경한다. 이 말이 뭐 용도 뭐 때문에? 뭐요? 다양성 때문에 특정한 용도에서는 그 땅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이 경제 공급은 뭐 있습니까? 수직이나 완전 비탄력이 아니라 우상향 곡선이지. 우상향.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부정성을 설명한다면 결국은 1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 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전체를 끌고 오셔야 돼요. 무조건 문제 푼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요거 묻는 거지. 그죠? 따라서 토지가 부족한 것은 인간들이 땅을 만들 수 없는 뭐요? 부정성이지. 그죠? 이 근본적 원인이 될 것이고, 땅이 부족한 결과 땅값이 올라가죠? 집가고의 원인 되겠죠? 그 결과 땅값 올라가면 토지가 집약적 이용됩니까? 조방적 이용됩니까?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그죠?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 묻겠다. 그죠? 예. 사회성, 공공성. 또는 토지 공개념. 의 이론적 근거가 되어진다. 앞으로 있죠. 이거 아셔야 돼. 사회성, 공공성 또는 토지 공개는 나오는 순간 이거 무조건 뭐 있습니까?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마음대로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말 아닙니까? 인간들은 땅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결과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자, 그 다음요. 다섯 번째. 자, 얘는 보니까, 자, 다시 합니다. 우리 이 건물은 1층, 2층, 3층 건물 지어봤죠? 지어보면 결국 건물 뭐 있습니까? 한 평 짓는 건축할 수 있습니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전에 했지만, 이 물건 만드는 생산비를 알 수 있으면, 예?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감정평가 3방식이 있죠. 자, 옆집에서 매매된 무슨 방식? 비교. 이 건물 짓는 원가법. 이 건물에 나는 수익을 통해 하는 수익 환원법이 있지. 그러면 건물에 1층, 2층 지어봤다면 생산비 알 수 있잖아. 알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거 뭐 있습니까? 원가법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땅이란 건 인간이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없는 결과 땅 한 평 만드는 생산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 원가법도 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야. 만들어 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원가법을 쓸 수 없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물론 이 외에 뭐 몇 개 돼 있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하자 없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예,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이제 갈로 3번. 영속성. 같은 말이 오랜 기간 이용되어진다. 내구성. 그죠? 일단 여기 보시면서 불괴, 불변 같은 말이에요. 불괴, 불변. 자, 일단 영속성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예, 가장 큰 게 절대 땅은 파괴되지 않는 거죠. 그죠? 파괴되지 않는 결과. 자, 다시 해보자고요. 건물은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노후화되죠. 그럼 하자 보수 들어가 만들어 본 적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은 절대 파괴됩니까? 되지 않는 결과 재생산비 법칙을 쓸 수가 없어. 재생산비 법칙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 얘는 뭐 있으면 감가됩니까? 감가가 안 된다는 건데, 자, 잠시. 자, 요걸 시험 낼 것 같아,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감가는 3개 있지 않습니까? 물리, 기능, 경제지. 그럼 과연 토지는 감가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문제인데, 자,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부터 할게. 이렇게 문제를 받았네, 이렇게. 자.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말. 홍수 등 때문에 토양이 유실되는 거. 유실은 영속성의 예외이다. 두 번째. 네. 토지는, 이거 좀 어려운데요.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자고.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OX. 요거 OX. 홍수 등 때문에 토양이 유실되어지죠? 그럼 영속성의 예외 맞습니까? 그 다음 토지는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해볼까? 자, 내 땅은 농지인데 옆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들었어. 내 땅값 감가 되지 않으시고, 이 무슨 감가지? 옆집과 비교한 거 아니야? 무슨 감가? 감가. 물리는 껍데기고 기능은 내부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경제는 외부지. 경제감까지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토지는 감가 대상이 되어진다. OX.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 OX.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 중요한 거는 우리 영속이라는 것은 토지의 자연적 인문이 무슨 특성? 영속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인문 특성. 자연적 인간이 개입되어 있어? 안 된 거지. 자연적은.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요 영속성이라면 당연히 얘는 무슨 감가인 줄 압니까? 물리적 감가일 걸 취급해. 이 자체가. 응? 근데 여기 현재 뭐 앞에 영속성이 있어? 없으면 이때는 뭐 있습니까? 물리, 기능, 경제 모두 설명해야 된다고. 알겠죠? 이 키워드야. 얘가 있을 때는 오지 뭐 설명할 때 이건 물리적 감가일 것만 설명해. 근데 밑에 이 단지 영속이 없으면 이때는 감가라는 건 뭐 있습니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 감가입니다. 그래서 꼭 알 건 먼저 하면 뭔가 물리 감가는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기능 감가, 경제 감가 부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볼게. 홍수 등 때문에 토양이 유출되었다. 이게 무슨 감가인지 압니까? 이건 기능적 감가거든, 이거. 예? 감가는 뒤에 뭐 붙어 있어? 그럼 얘는 항상 뭐만 취급해야 돼? 물리적 감가만 지금 취급한다고.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건 절대 뭐 있습니까? 영속성 예외 아니야.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란 말, 항상. 그러니까 우리 단지 쓰고 있는 감가란 말 단지 뭐 있습니까? 물리, 기능, 경제 세 개 다 있지만 따라서 이 말합니까? 토지도 감가되지. 그죠? 가장 대표 아까 저기 뭐 있습니까? 경제 감가 분명히 되잖아, 이거. 되는데 다만 할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서 뒤에 영속성이 딱 튀어나오면 이건 무조건 얘는 물리 감가일 것만 취급한다. 나머지는 없다 가정한다고. 나머지는. 그래 가셔야 돼. 이거 혼돈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좀 깊숙하게 물으면 이렇게 시험 들어올 수 있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그럼 감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계속 나오겠지.
우리 농지 같은 거 보세요. 농지는 매년마다 비슷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기후에 따라 수확량에 간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이 감가되지 않는 결과 우리 수익 등을 좀 포괄적으로 묶어서 뭐라는지 압니까? 효용 또는 유용성 이런 말씀입니다. 효용 또는 유용성. 유용성이 뭐 있습니까? 예, 영속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용성 등을 표현할 때 우리 다른 말로 뭐랍니까? 수익 등인데. 자, 이렇게 이제 전체 틀을 보는데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쭉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실상 우리 문제 낼 게 있죠. 제일 많이 낼 게 뭐냐? 여기 있는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딱딱 떨어져. 내일은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걸려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뭐 있으면 내용을 좀 새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중요한 건 요거요. 이건 그냥 넘어가. 이건 큰 의미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표현이. 그 다음에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수익 등을 통해, 얘는 수익이 계속 나온다 했죠.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평가할 수 있지. 무슨 방식? 수익을 통해 이 건물 가격 평가하는데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지. 그러니까 수익 방식의 이론적 근거 또는 수익하는 법이 뭐 있습니까? 이론적 근거요. 그냥 넘어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두 번째 있는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아.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간 관련된 말, 예? 관련된 말은 전부 다 영속과 서로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영속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란 말 나올 수 있겠지. 반대말이 뭐지? 그러면 이제 가보자고. 단기, 장기, 이거 전 이거 한 것 같은데, 유량과 저량 한 것 같은데, 유량이 뭐죠? 장기, 저량이 뭐죠? 그러면 신규 주택과 재고 이런 말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그 다음 재고 주택은 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거든. 무조건 이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영속과 서로 관련된 생각이에요. 왜?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말, 곧 이게 장기거든,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이 말 꽤 중요한 거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서. 그래서 뭐 이 말 대신 장기적 배려성 등등이 쭉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도 시험 꽤 많이 내겠네.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얘는 뭐 있습니까? 가격과 임료로 표시할 수 있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 분필은 가격이 있습니까? 땅도 가격이 있습니까? 자, 이 공통점이야. 근데 분필에 임대 줘. 땅은 왜 그렇습니까? 분필은 소모되니까 영소가 안 되지만 땅은 소모 안 되는 거잖아. 소모된다 안 된다 무슨 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가격과 임료를 표시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란 말 대신 우리 보통 쓸 때 소유이익, 그 다음에 임료를 보통 쓸 때 뭐 있습니까? 사용이익이라 표시한다고. 그래서 일반 재화들과 다른 특징은 임료란 특징이 있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게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네 번째 가보니까, 자, 한 번 더요. 우리 보통 이 말 쓰거든요. 소득 이득과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향유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자, 보자고요. 우린 이렇게 보자고요. 집을 우리 보통 집을 사가지고 그다음 운영 후에 뭡니까?
처분하죠. 자, 보자고. 분필은 사가지고 이용 후에 처분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결국 분필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운영에 대한 대가 소득이득이야. 처분 대가 자본이득입니다. 그 자본이득은 취하지 못하잖아. 근데 자, 땅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 그 분필은 왜 처분 못합니까? 소모되니까. 땅은 소 만드는 거지. 무슨 성? 영속성 때문에 일반 절과 다르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아마 이런 것까지만 여러분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개 더 본다. 이 말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거기 있는 5번째. 우리 아마 거기 이제 강의 노트는 4번인데 4번. 가치 개념. 자, 가치 개념도 무조건 영속성이요. 그럼 적어도 가치 개념만큼은 개념하셔야 돼. 가치 개념 우리 설명되어 있죠. 장래, 미래, 기대되는 편이익을. 미래 편익을 뭐 있습니까?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뭐냐? 고되게 다른 말로 가치 개념. 다시 할게요. 요 가치 개념 좀 머릿속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자, 여기 좀 조심할 건 뭐냐? 나 같으면 이거 장난치겠어? 요 말 대신 현재란 말을 딱 쓸 것 같아. 나 같으면. 자, 해볼게. 여보세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 또는 가치란 말이 현재 이용 대가를 쓰면 이건 틀리는데 왜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봐보자고. 자, 현재 이 땅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3년 후에 이 땅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대. 자, 이걸 언제 발표했냐? 지금 발표했어. 야, 이거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현재 이용 대가는 부동산 가격이라면요. 3년 동안 땅값 고정돼 있어야 돼. 3년 후부터 땅값 올라가야 된다. 상업 이용될 때부터. 근데 실제로 뭐요? 이 땅이 현재 농지인데 지금 발표했을 때, 야, 3년 후에 이 땅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하자마자 땅값 바로 올라가지, 바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부동산 가격이 현재 이용 대가 아니란 거예요, 분명히. 미래 3년 후에 땅값이 3년의 땅값이 현재 가치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게 땅값 올라갑니까? 지금 쓰고 있는 농지를 이용돼서 나는 수익보다 3년 후에 상업으로 이용되었을 때 더 높은 수익이 나오겠죠?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분필은요, 야, 이 분필 3년 후에 다른 용도로 바뀌는데 라고 해서 이 분필이 지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 왜 그렇습니까? 분필은 소모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필 가격이 언제 이용될 거냐? 현재 이용될 거야. 소모되니까. 하지만 절대 부동산 저기 파괴되지 않는 영속성이란 특징 때문에 현재 이용 대가 아니라 반드시 미래 이용 대가입니다. 꽤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미래 이용 대가가 되다 보면 곧 이건 영속성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이런 말 좀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일단 그러면 아마 거기 있는 설명 다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흘러갑니다. 개별성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자, 개별성 말 뜻이 뭐야? 각각 있는 땅들은 절대 똑같은 땅이 없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분필은 똑같은 분필이 있어요. 근데 땅은 현재 모양새가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즉 무슨 말 이 말 아닙니까? 예, 땅 자체에 어떤 점토, 사토가 혼합되어 있는 정도, 물이 함량된 정도 다 틀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개별성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예? 제일 중요한 이 말입니다. 동일한 물건이 없다면, 자, 이 말 아닙니까? 물건끼리 비교 가능합니까? 안 된다, 이 말 아닌 문제가. 그죠? 그러면 자, 잠시, 이걸 밑에 써놓을까? 이렇게. 하여간 시험 났을 때 하여튼 뭐든지 비교가 안 된다 이 말 나와야 돼. 응? 그럼 비교 안 되면 그럼 대체 가능합니까? 대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물리적 측면에서
에서 대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시험에 가장 많이 낸다고, 문제에서.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 수집이 뭐 있습니까? 곤란하다. 이런 걸 보통 장난치게 돼 있어, 문제에서. 왜? 아니, 분필은 정보 수집 쉽잖아요. 서울에 한 개 100원에, 뭐 자동역 있는 창원도 100원이야, 무조건. 근데 이 부동산 뭐 똑같은 물건 없으니까 각각 있는 물건 다 틀리고 가격이 다 틀리겠다죠? 그러니까 각각마다 매매된 건 다 파악 못 한다고 이게. 그래서 그 결과 정보 수집이 곤란하다 쓴다고 쓸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이거 묻습니다. 자, 표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표준지 선정은.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뭐든지 곤란하다 나오면 이 말은 좀 뭐 있습니까? 어렵다, 곤란하면 전부 다 개별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표준지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 이제 매년 지금쯤 이제 표준지 가격 선정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요 동네에 보면 땅이 여러 개 필지가 있죠. 여기 개별 이제 토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할 게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땅을 먼저 선정한다고. 이 지역의 보편 타당성 일반적인 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곱미터당 100만 원 되면요, 나머지 땅은 대부분 100만 원 전으로 평가하겠다죠. 근데 문제는 우리 표준지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적 토지거든. 근데 개별성 말뜻이면 똑같은 물건 없다. 보편 타당한 땅을 찾는 건 어렵다. 이렇게 나갈 때. 자, 따라서 세 번째, 각각의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땅이 다 틀린 거. 그래서 개별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키워드는 요 세 개 정도만 갖고 움직이시면 웬만한 문제도 거의 풀릴 겁니다. 대부분 다. 네.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한 개 더 있죠? 일물, 일가 법칙을 쓸 수 없다. 일물이란 것은 뭐예요? 동일한 물건입니다. 일가란 말 뜻은 뭔가 동일한 가격이죠?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용도 다양성. 자, 저기 있는 인접성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용도 다양성. 땅은 여러 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여러 개 용도로 쓸 수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이 말 같은 말이면 결국 뭡니까? 체, 유, 효, 이용의 이론적 근거 된다고. 그런 결과 두 번째, 우리 아까 후보지 이행지 한 적이 있죠. 그 후보지 이행지를 용어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용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같은 말이 이행과 뭐 있습니까? 전환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요, 가격 다원설. 가격 다원설은 뭐냐?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 가격이 있는 거예요. 분필은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가격만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똑같은 땅이지만 주어진 땅이 주거일 때, 상업일 때, 공장 땅값 다 틀리죠. 그 하나의 물건인데 용도가 달라지만 가격도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아까 했듯이 경제적 공급. 경제 공급이 뭔지 알죠? 그죠?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 아까 여기 했던 거 아닙니까? 부정성에서 요거. 요네요. 그지? 용도 등을 변경하면 특정한 용도층 공급량 증가 등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칠판 요거 맞하고. 나머지 우리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위치 가변성, 그다음 병합분할 가능성 나중에 합니다. 문제 풀 때 정리하시면 되거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뭐라는 거면 가장 중요한 걸 완전히 그걸 가져가자라고. 특이한 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있죠. 중요한 걸 그걸 완전히 가져갔을 때 나중에 특이한 걸 좀 집어넣으면 그건 내가 금방 따라할 수 있는데, 거꾸로 사람들 뭐 있습니까? 이 외곽에 있는 사이드를 자꾸 공부한다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31번부터
네, 48번까지. 자, 1번 핵심 동산과 부동산 구별 기준 부동성. 2번 임장활동 지역 분석 키워드만 자꾸 키워드 찾아가야 돼. 지역 분석을 나누는 순간 부동성. 조심할 건 절대 개별 분석은 부동성 없어요. 관계없다고. 아까 개별 분석 개별성 그런 거 좀 조심하라고. 자, 넘어갑니다. 33번 국지화 나누는 순간 국지 나있지 부동성. 34번 자 이건 좀 볼 게 뭔가 하면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이지 그죠? 부동성. 그 다음에 35번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또 장기 단기 영속성이지. 자, 그 다음에 36번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소모 뭐 이런 말 나오죠? 가치 나면 좀 뭐요? 영속성. 그러니까 소모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의미 없어. 그냥 소모 이런 말 나오면 당연히 뒤에 안 된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7번 얘도 뭐 있습니까? 소모 나 있지. 감가상각 안 된다. 뭐 영속성. 38번 아까 했던 거요. 홍수 등에서 토지가 유실 가능한데 영속성은 부동산 특성이 옛날 시험 날 때 아니다 시험 나왔거든. 맞아 이거? 에? 이 또 번역 안 되지. 요 말 아닙니까? 응? 비록 홍수등 때문에 토양이 유실되어진다 하더라도 영속성이 예외가 아니라 영속성이란 거야. 의미가. 예? 왜냐면 현재 우리 영속성 항상 무슨 감가만 취급해? 물리 감가만 취급하잖아. 좀 홍수등은 결국 뭐예요? 이건 기능 감가지. 그죠? 이다. 자, 그 다음요. 39번 가치 나 있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영속성, 같은 말, 내구성. 40번 보정성이라도 매립이나 산지 기간 통해서 농지나 택지를 확대하는 보정성 예외? 아니다. 42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 노동과 생산비를 투입하면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성? 부성성. 자, 또 4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 완전 비탄력 뭐요? 부정성이지. 다시. 자, 공급이 우상향된다. 이거 뭐 한번 뭐 써야 돼? 우상향 무슨 공급? 경제 공급 무슨 성? 용도 다양성 달라. 다른 거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성 이건 물리적 공급이에요. 네, 호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44번. 자, 핵심이 뭐요? 대체가 안 된대. 왜? 똑같은 물건 없잖아. 그 무슨 성? 개별성. 그 다음에 45번. 정보 수집 안 된다. 이게 핵심이죠. 뭐라고? 개별성. 그 다음에 46번. 일물가 법칙 쓸 수가 없대. 개별성. 47번. 체유효용에 대한 전제 용도 다양성. 48번. 필, 분필, 가능선, 자연적, 인문적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인간이 개입했으니까. 예, 걸어보시고. 자, 이제 책에 있는 키워드 갑니다. 예, 58페이지. 관로 1번 부동성. 자, 부동성. 자, 거기서 2번 파생된 특징 동그라미 1번 굵은 글씨만.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동산과 부동산과 동산 구별. 5척 갑니다. 자, 2번 동그라미 2번 국지화. 3번 외부 효과 지역 분석. 4번 임장활동 정보활동. 5번 그냥 시장. 6번 입지 선정. 그런 것만. 자, 그 다음에 2번 영속성. 넘어가 보자고요. 넘어가 보니까 파생된 특징 중에
예,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이 니은번 아셔야 돼요. 영속성에 의해서 물리적 감가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감가는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치보전력, 또 뒤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 발달되어 있다. 그 말이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응? 요 내용. 가격과 임대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저와들과 다르게 임대가 있으니까 임대차 시장 발달되듯이 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예. 3번. 소모 나오면 전부 영속성. 우측 갑니다. 우측에 보니까 4번 장기, 5번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예, 그런 것만. 3번에 자, 걸로 3 부정성 갑니다. 부정성은 중요한 말은요. 어휘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둘 다 기억하셔야 돼. 1번, 2번이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어디 있지? 여기 있는 이 내용이죠? 이거. 자,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파생된 특징에서, 자, 동그라미 1번, 그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생산비 법적인 증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지 않고, 자, 용도 나타내는 경제 공급은 가능하다. 이 말은 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번이 두 개네. 자, 밑에 있는 2번. 기출 질문 하기 밑에 있죠? 네. 토지 부족 이 근본 원인. 집가고 문제. 그 다음에, 네, 저기 있는 5번요. 토지 이용의 집약화. 우측에 6번의 사회성, 공공성 강조. 이렇게 모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는가 하면 D장 넘어갑니다. D장에, 갈로 4번. 다시. 그래서 어휘의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바로 위에 끝에 있죠? 토지가 가진 개별성에서 물리 대체는 불가능하다. 자, D장요. 그걸로 2번 파생된 특징에서 1번. 일물, 일가 법칙 쓸 수 없다. 2번, 동그라미 2번 끝에 개별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비결 없다. 우측에 4번 표준지 선정 어렵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7페이지요. 용도 다양성. 갈로 2번 파생된 특징의 동그라미 1번 채 유효용 판정. 3번의 가격 다원설. 5번의 이행과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마시면 안 돼.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71페이지 있는 4장. 부동산 속성과 그 본질을 같이 합니다.